in summary, this paper makes a following contribution. contribution에 대한 얘기를 좀 했네요. 아예. 인트로덕션에 우리가 꼭 넣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contribution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가 in summary 해서 4가지 정도의 contribution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we design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we propose 제안했어, 세 번째도 we propose 제안했어, 네 번째는 we conduct 실행했어, 수행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we design, 결국은 웨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이 방법을 설계했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하기 위한 거, 얘는 결국 라벨에 부족한 그 학습 데이터셋, 라벨드 된 학습 데이터셋의 그런 문제점을 풀 수 있는 그런 웨스트 클래스 메서드를 설계했어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to the best of our knowledge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논문에서 많이 나오는 구문이죠.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우리 지식으로 최대한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거나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조사했는데, 웨스트 클래스가 the first weekly supervised text classification method다 라고 하는 것을 감히 우리가 얘기하겠다.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장점으로 con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스트 클래스는 기존의 뉴럴 모델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seed information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ropose a novel pseudo document generation. 이 novel 붙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탑 티어 컨퍼런스를 가면 정말 novel 하냐, 이게 novel 하냐, 우리 이런 거 독창적이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탑 티어에서 이 독창적인 어떤 그런 스킴을 제안하지 않으면은 다 리젝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블한 경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나블하냐,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거예요. 정말 나블한지. 근데 슈도 다큐먼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근데 가짜 문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이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프로포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생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생성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슈도 다큐먼트 제너레이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나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또 제안했냐면 셀프 트레이닝 알고리즘 제안했어 라고 하는 투 스텝 중에서 두 번째 스텝에 해당되는 셀프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부스트랩 반복적으로 unlabeled 데이터, 사실은 우리가 unlabeled 데이터는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unlabeled 데이터에서 부스트랩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 퀄리티 딥 뉴럴 네트워크를 얻기 위해서, 고품질의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정말 뭐 unlabeled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데이터에서 복원 추출하면서 뽑고 다시 집어넣고 또 뽑고 다시 집어넣고, 이걸 반복해서 부스트랩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셀프 트레이닝 알고리즘인 거죠. 네, 그거를 이 저자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CNN이나 RNN의 모델로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제네릭한 형태의 부분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한 모델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의 컨트리뷰션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익스펜시브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 입장이지만 그래도 리뷰어 입장에서 한번 정말로 철저하게 평가를 했는지, 성능 평가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포즈 스킴에 대해서 세 가지 리얼 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얻어진 그런 데이터 셋이었고요. 그 실험 결과는 뭘 보여줬냐면 아까도 앱스트랙트에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고무적인,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떤 성능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뭐가 없이? 트레이닝 데이터 없이도 굉장히 그 텍스트 분류가 가능해지는, 굉장한 거죠. 아니, 라벨링 된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동안은 그 텍스트 분류를 했었는데, 그런 excessive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any라는 얘기는 표현을 안 했어요. 굉장히 굉장한 트레이닝 데이터 없이도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인가가 좀 궁금하긴 해요. without excessive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완전히 없는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없이도 텍스트 분류를 수행할 수 있어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주 익세시브한 트레이닝 데이터 없이도 분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이라고 두었던 것들보다는 훨씬 능가한다, 아웃퍼포밍 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컨트리뷰션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말 이 컨트리뷰션이 그런지 우리가 독자지만 리뷰어 입장에서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참 재미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었어요. 충분히 인트로덕션에서 읽어보니까 이 페이퍼도 2018년도에 나온 페이퍼인데 뭐 지금 읽어도 참 괜찮다, 센세이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제가 이제 비워놓은 부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related work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자들은 이 related work를 크게 두 가지, latent variable 모델과 그 embedding based 모델로 두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latent variable 모델입니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게 논문 이걸 완전히 정독하고 있어가지고 목이 탑니다.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흥분된, 사실 2018년 조금 됐어요. 사실 이 페이퍼가 조금 됐는데 이런 좋은 페이퍼들을 발견하고 읽을 때면 이제 이 목소리가 또 톤이 또 올라가고 재미있어서 그 목이 금방 마르는 그런 경우가 있네요. 자, 다시 봅시다. 네, latent variable 모델은 이제 여기 그 모델 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LSA, LDA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토핑 모델링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지만 토핑 모델링에서 사용되었던 이제 LSA나 LDA 같은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그것의 일종의 뭐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LSA나 LDA를 확장해서 이것들은 이제 뭐 unsupervised 러닝 기법들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그런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으로 이제 확장을 시킨 그런 방법들이 이제 과거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각각의 이제 과거 연구 릴레이티드 워크들의 어떤 대략적인 설명들입니다. 뭐 PLSA 같은 경우에 세미 슈퍼바이즈드 PLSA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PLSA 프로바빌리스틱 LSA입니다. 이 PLSA 모델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엑스퍼트 리뷰, 즉 전문가의 리뷰와 그 뭐 일반적인 프로바이디드 리뷰라고 했네요. 그 원 논문에서는 뭐 블로그 같은 엑스퍼트 리뷰는 전문가의 어떤 그 리뷰고
provided 리뷰는 어떤 비전문가들의 어떤 다양한 리뷰들을 이제 온라인, 즉 이제 매칭을 시켜주면서 이제 프로바이디드 리뷰들이 이제 블로그 리뷰 같은 것들이 엑스퍼트 리뷰와 이제 같은 의견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이런 이제 연구를 하였고요. 뭐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번은 여기 간체브 2010년도에 나온 연구입니다만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ior knowledge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코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어떤 공간 위에다가 이제 인코딩을 함으로써 네. 뭐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어떤 가지고 분류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뭐 네. 확실하게 하진 못하겠지만 하여튼 선행 연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일단요,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의 이제 주요 핵심은 뭐냐면 타핑 모델링을 확장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타핑 모델링 하면 생각나는 게 LSA거든요. LSA. 예, 네. LSA인데 그거의 확장이니까 그거의 확장이 이제 PLSA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16번 논문에 PLSA, 그 다음에 9번의 논문, 또 이렇게 두 가지 논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논문을 들었는데, 사실 16번 논문을 한 패러그래프도 안 되는 걸로 결국은 딱 요약을 했거든요. 아주 짤막하게. 네. 여기 어떻게 보면 16번 해가지고 extend the classical PLSI 모델을 extend 확장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by를 통해 가지고 문장으로만 보면 뭐뭐를 사용하면서 확장합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by를 보면 이 incorporating에서 합친다는 거죠. 통합하는. 그래서 incorporate A to B 문장이죠. 그래서 A를 B 할 수 있도록 통합하면서 A를 B 할 수 있도록 통합하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A가 뭐냐? A가 딱 뭐냐? A conjugate prior based on expert review segment예요. 예. 그래서 그 뭐뭐뭐 기반으로 되어 있는 엑스퍼트 전문가 리뷰 세그먼트를 그거를 근데 여기 컨주게이트 프라이어티가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컨주게이트는 이거를 그 사전이나 그걸 찾아보면 켤레라는 뜻이에요. 켤레 목소수 할 때 켤레 컨주게이트. 근데 이제 우리가 확률 통계나 베이지안 통계가 분명히 여기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켤레인데 켤레가 뭐냐면 우리가 신발 신으면은 한 켤레, 두 켤레 이게 켤레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 켤레는 결국은 두 짝 페어가 같은 애 페어가 그러니까 그 짝짝이가 같은 애를 컨주게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티 기반의 자꾸 메시지 카톡이 와. 컨주게이트 기반의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그러니까 프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이지안의 통계 방법론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 분포가 있고 사전 분포가 그 중간에 likelihood를 통해서 우도와 만나서 포스테리아 사후 분포로 바뀌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통계 이론이 베이지안 통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사용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지금 보니까 9번 페이퍼 여기 보니까 likelihood가 나오잖아요. likelihood. 네. 예, 그래서 우도라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베이지안 확률론을 통계론, 추론 이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확률론을 공부를 하려면 조건부 확률이 필요해요. 조건부 확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 이해하면 이제 베이지안 통계론이 이해가 되는데 베이지안 자체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 대한 어떤 확률을 알고 싶은데 이 사후 확률을 어떻게 하냐면 사전 확률에서 새로 발생되는 어떤 데이터 혹은 정보죠. 그 정보가 발생이 되면 그거 가지고 두 개를 곱해서 사후 확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베이지안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아마 프라이어라고 표현한 게 그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저 페이퍼를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기반의 엑스퍼트 리뷰 세그먼트라고 하는 예를 들면 토픽, 키워드 혹은 프레이즈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어디로 통합함으로써 뭘로? To force extracted topic to be aligned with provide review segment A를 B로 통합하면서 forced 뭔가 뭐죠? 강화시키는 거네요. 뭐 그쪽으로 뭔가 들어가게끔 막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 추출된 토픽 to be aligned with provided review segment 요것만 봐가지고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서 포스테리아가 나오네요. 그림에는 그죠? 지금 네. 보면은 그림 같은 경우는 일단 9번이긴 한데 16번이랑 뭐 비슷하게 LSD를 활용하긴 하기 때문에 뭐 같은 프라이어가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9번이구나. 네. 16번은 혹시 어디인 거예요? 16번은 제가 그림이 없었습니다. 논문에서. 그림이 없어서 제가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어차피 LSA나 LDA나 비슷한 그 패밀리거든요. 네. 그래서 토픽 모델링 패밀리인데 그 토픽 모델링의 아마 분포가 그 토픽 클래스 기반의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아마 확률 분포를 사용했을 거고 그 확률 분포를 풀기 위해서 베이지안 통계 혹은 베이지안 추론 방법을 아마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서 아마 이거를 확장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요 문장만 봐서는 우리가 확 느낌이 안 오네요. 확 느낌이 안 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근데 일단은 얘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요런 토픽 모델링을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라고 표현했고 그 두 가지를 언급을 했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릴레이티드 워크들이 다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토픽 모델링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 unsupervised 클러스터링 관련된 기법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이 슈퍼바이즈드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있는 모델들이 전부 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그런 어떤 그 토픽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어떤 레이턴트 베리에블을 그대로 활용을 하되 그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인다이렉트 간접적인 방법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바꾸는 그런 식의 방법들을 다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그 토픽 모델링이 클러스터링 모델인데 클러스터링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더 세미 슈퍼바이즈를 조금 써가지고 분류 쪽을 클러스터링은 분류까지 못하잖아요. 네. 군집이지. 그런데 그거를 분류 정도까지 할 수 있게끔 뭔가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로 보면 되겠네요. 네. 오케이. 그리고 디스트릭티브 LDA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LSA가 아니라 LDA를 이용해서 이제 카테고리 어웨어 토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LDA가 이제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는 모델입니다.
예. 디리클레입니다. 아, 드리클레. 그 드리클레 분포잖아요, 쟤들. 예, 네. 드리클레 분포를 추론하는. 그러니까 저기 보면 프라이어 나오고 포스테리아 나오고 결국은 베이지안이네요. 베이지안 확률 추론을 써가지고 저걸 바꿨네요.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는 이렇게 아주 함축돼 있어서 알기가 쉽지 않네요. 이 부분은. 사실 함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음, 이쪽 방향으로 이 웨스트 클래스는 이쪽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 않죠. 가지 않죠. 네. 네, 이걸 안 썼죠. 왜냐면은 이제 두 가지 어, 장점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이제 different type of seed information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네, 아까 LDA, LSA 같은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 점은 뭐 LDA 같은 경우에 LSA, LDA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쪽으로 활용하려면 그거를 하나 할 때마다 새롭게 뭔가를 또 시도를 해야 되고 문장을 어떻게 레이턴트 베리에이블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토픽으로 할당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플렉시빌리티를 확보하려면은 굉장히 하나하나 따로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LDA, LSA 같은 이런 토픽 모델링들은 전부 다 이제 도큐먼트 토픽 혹은 토픽 키워드 디스트리뷰션을 어느 정도 이제 가정을 합니다. LDA 같은 경우는 이제 LDA가 제일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문서가 일종의 어떤 토픽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또 그 단어가 어떤 토픽에 들어있을 그 확률, 분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LDA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가정 자체가 이제 웨스트 클래스 같은 모델에서는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러한 형태의 분포를 추정하는 대신에 그냥 directly 그냥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때려박아 넣음으로써 이제 텍스트 시멘틱, 텍스트의 의미를 그냥 바로 추정해내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가정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매시브 데이터는 매시브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텍스트 뭉치를 이제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알아서 거기서 텍스트 시멘틱을 찾아낸다, 캡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언라벨드 데이터인 거죠, 뭐. 네. 예, 언라벨드 데이터,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컴팩트하게 설명한 이유는, 여기 그런 그 선행 연구가 있으니까 이제 딱 봤는데 우리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랑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더 장점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장점은 플렉서블하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가정을 둘 필요가 없다. 다큐멘트 토픽, 다음에 토픽 키워드 분포 이런 걸 가정할 필요가 없이 대신 그냥 매시브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냥 텍스트의 의미를 가져오겠다. 뭐 그런 형태네요. 이게 딥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 아니에요? 그렇죠. 딥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입니다. 그렇죠. 오케이.